제발 파리 그냥 가지 마세요. 파리 미술관 정말 많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파리 3대 미술관 핵심만 알려드릴 겸 1. 루브르 박물관 1793년에 문을 연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예요. 원래는 왕궁이었는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로 왕궁을 옮기고 나폴레옹 1세 때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죠. 루브르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페이가 설계했어요.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1989년에 완성됐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꼭 봐야 할 대표작 3가지 퀴즈로 맞춰보실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되고 패러디된 초상화는? 모나리자.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 가장 많이 복제되고 패러디된 초상화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무려 60만 점 이상의 패러디가 존재하죠. 보험금도 역대 최고인 그림이에요. 한때 사라졌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철통 보안 속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를 짓고 있죠. 팔이 없는데도 완벽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신상은 고대 그리스 족각 밀로의 비너스. 시간을 뛰어넘는 비율, 지금 봐도 감탄만 나와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이름과 로고에 영감이 된 작품은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사모트라케의 니케예요. 어디서 본 듯도 하죠. 게임 영화 애니에서 날개를 펼치고 강림하는 캐릭터, 승리의 여신 포즈, 전부 니케 이미지에서 왔다는 사실. 이 조각상은 단순한 조형미를 넘어서 승리의 감정 그 자체를 표현한 걸작이에요. 루브르 간다면 이 세 작품은 꼭 보세요. 루브르에서 고대와 르네상스 미술을 봤다면 이번엔 시대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옮겨볼게요. 센 강을 따라 슬슬 걸어가면 파리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이 등장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기차역이었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거대한 시계탑, 기차 시간을 확인하던 시계가 지금은 미술관의 상징이 됐죠. 5층 전망대 뒤편 시계 앞 포토존은 꼭 가보세요. 그리고 높은 아치형의 천장, 기차가 드나들던 역사답게 천장이 활처럼 둥글고 자연 채광이 쏟아지도록 유리로 덮여 있어요. 여기는 1848년부터 1914년까지 루브르와 퐁피두 사이 근대 미술의 공백을 메우는 미술관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보물창고예요. 모네, 르누아르, 드가, 마네, 반 고흐까지 누구나 한 번쯤 본 그림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인상파 작품뿐만 아니라 사진 작품도 많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사진을 예술로 처음 받아들인 미술관이에요. 1970년대 아직 프랑스에 사진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없던 시절 오르세가 처음으로 사진을 전시 컬렉션에 포함시켰고 지금은 무려 45,000장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사진의 등장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진이 인상파의 시작이라고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술은 사실적인 묘사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재현을 사진이 대신하게 되자 화가들은 다르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교함보다 느낌을, 완벽한 묘사보다 찰나의 빛과 감각을, 이제 그림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인상주의의 시작입니다. 자연광 속에서 찰나의 인상을 그리려 했던 그들. 그림은 작업실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려졌고 짧고 빠른 붓터치로 색을 겹치고 빛의 흔들림을 표현했어요. 도시의 일상과 사람들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와 감정까지 그 순간의 감각을 포착하려 한 거예요. 기차역이 미술관이 된 기적, 사진의 등장이 낳은 미술의 대전환, 빛과 감각이 이끈 인상주의의 탄생.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담긴 미술관입니다. 마지막은 1977년에 개관한 현대미술의 심장, 퐁피두 센터예요.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의 예술이 펼쳐져요. 피카소, 마르셀 듀샹, 칸딘스키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있어요. 외관부터 심상치 않죠. 배관, 전선, 철골 구조물이 건물 밖으로 다 드러난 이 건물은 건축도 예술이다를 외치는 듯해요. 이 낯선 외관 뒤에는 예술을 향한 한 대통령의 집념이 숨어 있었죠. 프랑스 19대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 그는 예술을 정말 사랑한 대통령이었죠. 파리를 다시 세계 최고의 예술 도시로 만들고 싶었어요. 뉴욕과 런던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누구나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태어난 게 퐁피두 센터예요. 전 세계 678개의 설계안 중에서 당시 무명이던 이탈리아의 렌조 피아노, 영국의 리처드 로저스의 디자인이 선택됩니다. 처음엔 이게 미술관이 맞아? 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현대미술답게 퐁피두는 과감한 모험을 택했어요. 건축가들은 상상을 뒤집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전기, 배관, 엘리베이터 전부 건물 외부로. 색깔도 다 다르죠. 흰색은 구조물, 파란색은 공기, 노란색은 전기, 초록은 물, 빨강은 사람의 동선. 기능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드러낸 건축. 기존 건축의 룰을 뒤엎은 대담한 결정이었죠. 이게 바로 퐁피두만의 특별함이에요. 안타깝게도 퐁피두 대통령은 1974년 개관을 3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를 기려 이 센터엔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퐁피두 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 정치, 예술이 어우러진 열정과 도전으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에요. 모험을 택한 한 정치인의 결단이 오늘날 파리 현대미술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고대 유산과 르네상스를 품은 루브르 박물관, 19세기 인상주의의 흐름을 따라가는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현대를 향한 예술의 도전 퐁피두 센터. 이 세 곳은 시대를 품은 예술의 여정이자 파리가 왜 예술의 도시인지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파리 3대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미술관이에요. 그냥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오디오 가이드나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작품이 훨씬 더 살아있게 느껴져요. 이어폰은 개인용으로 챙겨가면 더 편하고요. 특히 루브르 박물관은 규모가 워낙 크고 미로처럼 복잡해서 지도를 꼭 챙기고 보고 싶은 작품을 미리 정해 동선을 계획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뮤지엄 패스를 이용하면 긴 입장줄을 피할 수 있어요.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세요.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셀카봉이나 플래시 사용은 안 돼요. 당신의 여행이 더 특별해지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